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그동안 피로가 누적이 됐는지 잠이 쏟아져서 그동안 못 잤던 잠을 한 번에 몰아서 잤습니다. 잠을 많이 잤더니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쉬면서 이것저것 기사를 찾아봤는데 오늘자 뉴스로 좋은 소식이 눈에 띄어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파운드리에 10조를 투자합니다. 삼성이 정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오히려 최근 통계를 보면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게을리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수십 조씩 때려 받고 있는데도 TSMC가 삼성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TSMC 정말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강적을 만났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대라 그런지 솔직히 저는 이 경쟁을 지켜보는 게 투자자로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쉽게 따라잡으면 좀 노잼이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10조를 파운드리에 쏟아붓는데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는 D램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파운드리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1위인 대만의 TSMC가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막 수십 조씩 투자를 하는데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수요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량이 단기적으로 그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규모가 점점 커질 전망이고 TSMC와 삼성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당을 못합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하나 또 있었죠.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7나노 진입에 실패하면서 외주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이 1위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인텔에서 생산을 외주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파운드리 업체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인텔이 본인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파운드리 업체에는 외주를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인텔보다 제조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TSMC와 삼성 딱 두 군데 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는 반도체에 한해서는 TSMC와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줄 것이고요.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투자 계획을 보면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평택과 미국 오스틴에 증설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오스틴에도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 입김이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오스틴 공장은 이전부터 돌아가던 공장이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부지를 얻어서 공장을 아예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가동된 건 아니고요. 일부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D램과 V낸드, 파운드리까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V낸드는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낸드 플래시를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론에서 176단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면서 삼성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현재 128단을 양산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176단을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단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은 맞지만 생산 기간이 길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쌓아올린 반도체를 구멍으로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두 번에 나눠서 뚫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는 128단을 한 번에 뚫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더 좋고 성능도 더 좋죠. 사실 삼성도 진작부터
192단을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서둘러 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굳이 일찍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92단에서 176단으로 낮췄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100대 후반대의 적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발표 시기가 늦을 뿐이지 기술력 자체는 마이크론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물론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파운드리고요. 그 다음이 낸드 플래시, 그 다음이 D램입니다. 파운드리나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D램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현금 확보를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배당금을 늘리는 거거든요. 배당금을 늘리려면 투자를 적게 해야 됩니다. 파운드리나 낸드 플래시는 D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D램은 비교적 안정권에 올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D램을 캐시카우에 비유했는데 캐시카우라는 것은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D램은 삼성에게 있어서 캐시카우가 맞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운드리나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D램도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투자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D램에서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D램에 EUV 공정을 적용하면 회로 선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경쟁력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경쟁사에 따라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경쟁사와의 격차가 줄어들면 그때는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좋은 소식을 접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확신이고요.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